최근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역사적인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 미국이 우리에게 먼저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이 와서 진행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우주 산업으로도 초강대국인 미국이 왜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한국에 먼저 협업을 요구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죠. 잠깐, 구독은 하셨나요? 구독하시면 올해 안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지난 8월 5일 미국 스페이스X 펠컨 9이 한국의 다누리 탐사선 하나만 단독으로 실은 채 우주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우주로 쏘아 올려진 다누리 탐사선이 달 탐사에 성공할 경우 한국은 세계 7번째로 달 궤도에 탐사선을 보내본 국가가 됩니다. 현재 달 탐사가 가능한 국가들은 총 6개국으로 순서는 1966년 러시아의 최초 달 탐사 이후 1966년으로 같은 해 미국, 1990년 일본, 2004년 유럽, 2007년 중국, 2008년 인도 순이며 곧 한국이 7번째 달 탐사 가능 국가에 이름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먼저 달에 도착한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이 아직 성공하지도 못한 한국을 왜 응원하며 협업을 제안해 왔을까요? 이는 현재 미국 나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프로젝트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사에서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미션을 진행 중인데요. 이 아르테미스 미션에 배정된 로켓은 5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 1호, 2호는 사람을 보내기 전 여러 가지 환경을 최종 체크하는 성향이 강한데 한정된 예산과 주어진 2개의 로켓에 이것저것 많이 탑재하다 보니 2개 로켓 모두 무게와 크기를 초과해 나사에서 몇 가지 모듈을 포기하였습니다. 그중 유인기지 선정에 매우 중요한 연구 명지역 카메라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당시 쏘아 올렸던 중국 달 탐사선 창호 5호에 협력해달라고 하기에는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이며 이후 우주 패권 경쟁을 해야 할 상황이기에 미국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미국이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마침 한국이 달 탐사선 계획을 발표하자 미국 나사에선 바로 우방국인 한국에게 협업을 먼저 제안해온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선 같이 협업을 하면 좋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누리 탐사선의 연료 문제였습니다. 당시 다누리 탐사선은 정해진 연료로 1년가량 활동할 수 있도록 550kg급으로 설계되었으나 미국 나사가 아르테미스 미션에 포기하려 했던 핵심 모듈인 극지방 연구명 지역 카메라가 128kg으로 다누리 탐사선의 무게가 678kg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주에서는 진공 상태로 공기 저항이 없어 무게가 1kg이라도 무거워진다면 연료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특성이 있는데 연료가 떨어지면 움직이지 못해 우주 쓰레기로 밖에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라 나사의 제안은 한국에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누리호 최초 설계 550kg 중 260kg이 연료인 상황에서 연료가 아닌 무게가 128kg이나 늘어나는 것은 연료 제외 무게가 45%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다누리호에는 엄청난 부담인 것이죠. 이때 미국 나사에서 한국의 고민을 알고 있었는지 기술 유출이 우려되어 궤적을 직접 짜줄 수는 없으나 연료를 아끼려면 다누리호 궤적을 태양 쪽으로 좀 틀어야 한다는 힌트를 제공해 주었고 추가로 한국이 다누리호 궤적을 짜서 오면 나사에서 직접 검토하고 수정을 도와주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람들이 궤적을 짜고 나사의 검토받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마침내 나사의 OK 사인을 받고 한국항공우주원들은 굉장히 기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다누리호에 적용된 새로운 궤적은 달까지 가는데 4개월 정도로 기존 설계 때보다 달까지 가는데 훨씬 오래 걸리지만 연료는 최초 550kg 설계보다 훨씬 무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착까지 드는 연료가 오히려 기존 설계 대비 25%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계획했던 1년 탐사를 넘어 추가 임무까지 가능해졌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다누리호 연료 최적화 궤적 설계 경험은 우리에게는 엄청 큰 자산인데요. 향후 우리나라 기술로 달보다 더 멀리 있는 천체 탐사를 계획할 때 지금의 경험을 살려 더 효율적으로 더 멀리 보낼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국의 성공적인 설계로 미국은 아르테미스 미션을 천문학적인 추가 예산 없이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한국의 다누리호는 한국과 미국의 우주산업 모두에게 윈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의 우주 강국들과 많은 협업을 하며 세계의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홍익이었습니다.